이제 사전투표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투표한 투표율이 26.69%,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한 1174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죠. 이 결과를 놓고 여야는 서로 유리한 결과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그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선거를 싸고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지만, 언론은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요, 여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거 때가 되면 출구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15일 날 투표가 끝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방송사가 공동으로 한 출구조사로 예상선은 얼마 하고서 쫙 나오고, 예를 들면 민주당은 몇 석, 한국당은 몇 석, 비례는 몇 석까지 자자자자 계산해서 대충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은 의미가 커진 게 바로 그 사전투표일 때문이에요. 사전투표일. 이 방송사 출구조사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느 당이 이길는지 질는지를 판단을 유보하시고. 왜 그러냐? 공직선거법상요, 사전투표자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전투표자 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무려 1174명, 26.6%,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조사 대상에서. 근데 마냥 이번에 이제 총 투표율이 나와서 26.69%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58%쯤 됐는데 이번에 60%다. 그럼 60% 중에서 26%가 빠져 있으니까 40% 이상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것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자체도 맞을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20몇 프로가 빠진 것까지 합쳐서 이거 어느 당이 이겼다 졌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기뻐할 이유도 없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개표 결과를 지급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수개표입니다. 그래서 초저녁엔 좀 주무시고 새벽에 보시든지 아침에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부질없는 얘기다. 사전투표로 하는 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높은 날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 투표율이 왜 높아졌을까? 왜 높아졌을까?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은, 가서 하루 종일 관찰한 건 아니지만 미리 가서 관찰하고 투표하고 또 나중에 조금은 관찰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구 선거구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시간의 포트폴리오의 문제입니다. 전라도 투표율이 제일 높고 대구가 낮은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급한 불은 꺼야죠. 네. 그러면 시간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느 시간을 택할 거냐. 자, 투표날은 본 투표는 4월 15일이 있고,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우리가 3일입니다. 3일. 그 중에 편한 날 고르는 거. 심리. 편한 날 고르는 거.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투표자 덜 붐비는 날에. 그날은 좀 붐빌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덜 붐비긴 붐벼요. 그 거리도 두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하고 관련이냐면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좀 사람들의 간격이 좀 넉넉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투표하고 투표날은 따로 일정 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놀러 가자. 골프를 치러 가든지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홍정표님. 네.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되고 속 터집니다. 사람이 적을 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적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투표율 높은 이유, 조종종 타도하려고. 아니, 요건 조금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김 교수님.
요렇게 보면 저로 시간을 택이라는 거와 그래. 3일 중에서 어느 날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아예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본날이든지. 이것은 뭐 편한 날짜가 내가 일정상에 이렇다든지 건강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무슨 뭐 사람들은 덜 부쩍거리고 코로나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가거나 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지지 유권자. 어느 당을 나는 세상이 정말 막말로 뒤집어지더라도 난 이 당에 지지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뭘 이제부터 2, 3일 동안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일찌감치 가서 그냥 화끈하게 꽝 찍고 오면 되지. 소신 투표. 이런 분들이 점점 일어나서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정기수님 감사합니다. 네. 멜로디 79점 네 정신 차리라. 네. 우리 부부 애들은 투표날 합니다. 네. 김남순님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두 분은 사전 투표하고 의심이 된다. 네네. 성질 내서 투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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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남 투표율이 제일 높다는 거 있죠. 요것도 특별히 가능. 이건 지역 문제를 얘기하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 정치적인 선택을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역대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절대 지지 유권자가 많다. 그 당이 어느 당인지는 A당일 수도 있고 B당일 수도 있고 C당일 수도 있는데 거기가 공존할 수도 있어요. 어느 당 지지 유권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당도 그렇게 절대적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투표율이 높은 그런 걸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투표 대열을 놓고서 야 이번에는 젊은 층이 투표했으니까 보수고 진보가 유리하다. 실버층이 투표했으니까 뭐가 유리하다. 제가 보니까 어때 사전 투표하신 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간 데는 실버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다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젊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트렌드가 있고 나이 든 분이니까 그게 아니고 실버층에도 해당이 되고 젊은 층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건 이렇다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조사를 했어요. 지금 출구조사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세대를 구분해 가면 어떻다라는 것도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탁상에서 생각하는 상상력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요거 하나는 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가는 추세예요.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총선은 총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비교를 하면 모든 선거,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볼 때는 높아가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이와 같은 3일 중에 하루 고르는 거, 포트폴리오, 이와 같은 형태의 투표 형태의 변화를 재촉해서 사전투표가 많이 정착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전투표율에 근거해서 유불리 전망. 이건 정말 안개 속에서 아전인수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사전투표가 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3일 중에 하루를 잡았어요.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중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잡았는데 내가 하는 투표는 그냥 투표지 미리 했다 나중에 했다가 무슨 그렇게 구분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뭐가 없고 본 투표를 하는 날은 뭐 내가 나라로부터 무슨 포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미리 하고 그거는 어떻게 식사를 12시에 하나 1시에 하나 밥 먹은 건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로다가 온갖 거에 상상의 기초를 잡는다는 거는 적어도 과학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언론은 언론대로 그전부터 수십 년 보도해온 관행 때문에 사전투표면 어디가 유리하는 걸 늘 기사를 쓰듯이 하는 것이 뭘 생각을 들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좋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3일 중에 하나 1, 2 사전투표일이 이틀이고 본투표날이 하루라 그러는데 사전투표일이 5일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전투표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다 안 된다가 됩니까? 출구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연한 말이다 이거죠. 말. 자기에게 좋은 상상력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그러는 건 모르지만 언론이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요. 사전투표가 높으니까 최종투표율이 높을 거,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중에 하나 고르는 거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따라서 높다. 한 사람이 2번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근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갑을 받듯이 미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서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지 같아질지 또는 올라갈지 모른다. 이거는 그렇게 된 결과물이지 이것이 예측 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 사전투표에 근거해서 유불리를 따지거나 최종투표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일 뿐이다. 더 엄격하게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점성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점성술의 영역.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연히 맞는 거지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봐서 막 사전투표 뭐 조사를 또 과학적으로 하고 해서 아 이건 이랬다 하는 걸 모르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건 황당한 거고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희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비관을 이건 주게 되기 때문에 다. 네. 이제부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아직도 결정을 못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미리 결정했지만 아직도 자, 내가 투표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어느 당을 투표할 건가. 아니면 지역구는 어느 당, 비례는 어느 당 할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입지했다. 여기 댓글도 보면은 저를 굉장히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두둔하는 분이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 중도층도 아직도 여러 가지 결정 아마 내일 밤에나 결정하거나 투표 당일날 결정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이 진검승부를 가리는 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면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치라는 건 왜 있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지지층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돼 이런 문제와 관련입니다. 그걸 사전투표에 근거해서 유불리를 전망하는 건 정말 안개 속에서 아전인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부터는 이제 중도층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택을 할 진검승부는 따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부터 내가 아직 결정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유시민이라는 분이 180석을 전망한다라는 거는 제가 그런 유권자라면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고 나를 무시 안 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일 겁니다. 아직도 결정 못한 분들도 정말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해서 차분하게 이모저모 따져보시고서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하시고 어느 당에 투표할지도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